최근 정말로 한국을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선은 옛날과 달라졌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하면 북한인지 남한인지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흔해 빠졌고, 한국을 아직까지도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로 생각하거나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실 방송국은 상관도 없는 다른 국가에 관심이 없기에 타국의 무엇이 진실이고 사람들도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대형 채널은 수십만, 수백만에 가까운 구독자를 이끌며 자신의 경험했던 타국의 생활과 현실을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외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외국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궁금증이 생기면 막힘없이 바로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영국의 7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가 정말로 과장 없이 한국 생활에 대해 솔직한 점을 말한 영상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이 북적거리는 카페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로 정신없을 겁니다. 사람들의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목소리와 쉴 새 없이 들리는 카운터 알람벨까지, 그 상황에서 누군가 노트북과 휴대폰, 배낭을 테이블에 세팅하고 1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의 상식으로는 이미 모두 털려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말 누구에게도 나의 짐을 부탁하지 않아도, 이것을 지켜달라고 카운터에 요구하지 않아도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의 물건을 훔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의 놀라움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끼리 뒤에서 짠 거 마냥 이럴 수 있는지 보면서도 믿기지 않네요. 듣는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믿을 수 있나요? 이 놀라운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이제 제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좋았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서의 생활은 효율적입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효율과는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어 버스를 타려면 한국 최고의 내비게이션인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맵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내 위치를 입력하고 가고 싶은 곳을 입력하죠. 아니, 심지어 한국인들은 내 위치를 입력하는 것조차 귀찮아합니다. 그냥 GPS를 이용하여 내 위치를 찾은 다음 목적지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앱은 버스가 언제 도착할지를 초 단위로 예측한 거 있죠? 그들은 절대적으로 정해진 시간을 지키려 합니다. 내가 예측하는 시간에 정확히 정시에 도착을 한다고요. 이러한 점이 한국을 다니는데 너무나도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특히나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매우 깨끗하고 효율적이에요. 심지어는 지하철이 화려하기까지 해요. 최신식 지하철을 가면 입구부터가 지하철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차분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죠. 이걸로는 만족을 못했는지 화려한 화분들까지 장식을 해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인은 매우 예절을 중요시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시끄러운 것을 매우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어요. 친구들과 영국에서 생활할 때는 어딜 가도 친구들을 조용히 시키는 입장이었는데, 한국 공공장소에 와서 느낀 점이 어딜 가도 제가 제일 시끄럽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버스와 지하철에서 절대로 한마디를 안 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지요. 가끔 가다 통화를 하시는 분들도 최대한 조용히 통화를 이어나갑니다. 이러한 문화는 오히려 숨막힌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합니다.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죠. 이러한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화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는 방식에 반영이 됩니다. 한국인들은 무언가 고마움을 표현할 때는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판매원들이나 캐셔들은 두 손으로 현금을 받습니다. 제가 물건값을 지불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공한다고 가정해보면 한 손으로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은 예의를 차리기 위해 한 손으로 카드를 받고 나머지 손으로 팔을 접으며 공손하게 받더라고요. 이전에 다녀왔던 독일의 베를린에서는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었는데요. 독일은 지극히 개인이 먼저가 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생각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막을 시에는 투덜거린다던가, 특정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면 공공장소를 마치 자신의 안방 마냥 만들어야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물론 이것 또한 하나의 문화입니다. 저는 개인주의나 집단주의 중 무엇이 더 좋거나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친절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사람들이 친절합니다. 당신의 눈앞에 떠나가려는 버스를 향해 달리는 중이라면 버스 기사가 당신을 목격했다 가정할 시 분명히 기다려줄 겁니다.
우리에게는 정시가 되었고 정류장에 없었으면 당연히 버스가 무시하고 떠나는 것이 맞지만 한국은 당신의 뛰어오는 걸 보면 무조건 기다려줄 겁니다. 나는 이러한 방식으로 5대 정도를 급하게 탑승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너무나도 달콤해서 이런 걸 모두 기다려주고 나는 탑승한 뒤에 고맙습니다를 말하고 내 교통카드를 찍고 탑승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식당에서는 내가 메뉴를 읽지 못하면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번역기를 키던가 주변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제가 메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물론 제가 백인이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친절을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신이 한국에 와야 하는 이유는 한국의 봄을 상징하는 벚꽃을 봐야 하기 때문이죠. 컬처 쇼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의 봄에는 진짜 어딜 가든 벚꽃이 화려하게 깔려 있습니다. 산들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리는 벚꽃을 보면 제 마음도 따라서 살랑살랑 흔들립니다. 정말로 무조건 와서 봐야 할 장면이죠. 내가 이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한 것이 얼마나 행운이던지. 마지막으로 한국을 떠나기 전에 드는 생각은요. 너무 슬퍼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했다고. 아직도 보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산더미처럼 많은데 너무나도 아쉬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